제가 대장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대장님께서는 사업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투자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오늘 그 꿀팁을 좀 풀어줄 수 있습니까? 네. 결론은 돈 버는 방법 알려달라. 그렇죠. 이거죠. 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자,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보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부자 됐는지를 보면 되죠. 네, 그렇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이 네 종류밖에 없어요. 금수저거나 네,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네. 아니면 사업을 잘하거나 음. 아니면 투자를 잘하거나. 그래서 뭐 주식이나 금융 투자가 있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주 종목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주 종목으로 해서 이걸 사업으로 확장을 시켰고 네, 두 가지를 같이 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를 핵심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현금 흐름 4분면을 보면 이거 우리 재테크의 교과서죠.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현금 흐름 4분면을 보면 봉급 생활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가 투자인데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은 봉급 생활자나 뭐 자영업자 전문직을 하느냐 좌측편을 왜 하느냐. 네. 아무래도 안정적이 그렇죠. 그렇지 네, 않을까요? 안정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아파서 뭐 일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오거나 맞아요. 요 좌측편은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끊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종이 내가 속한 업종이 안 좋아지거나 네. 아니면 내가 속한 기업이나 그룹이 안 좋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네. 그럴 수도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저는 결코 좌측편이 안전하다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좌측편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측편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래 보고요. 네. 그러면 투자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혹은 사업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투자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되냐? 저는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은 장점이 뭐냐?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온다 그 네.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냐? 내가 좀 잘 되면 치킨집을 하더라도 네. 내가 잘 되면 옆에 또 생겨요. 복제가 된다는 말이네요. 네, 경쟁자가 출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다. 투자자는 투자는 뭐가 단점이 있냐? 장점은 큰 자산 증식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네, 근데 단점이 뭐냐? 꾸준한 현금 흐름이 약한 부분. 사업보다. 네. 또, 그 다음 단점이 사업에 비해서 투자가 자산을 완전히 증식시키는데 조금 약해요. 사업보다는 좀 안정적인 대신에, 고수익은 오히려 사업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은 다 사업가죠. 그렇죠. 현대해장, 삼성해장 이렇게 다 사업가죠. 근데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를 같이 병행을 시켜놨어요. 삼성이라는 사업을 하면서도 반도체 사업을 하면서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으로 많이 들고 있고 또 이러면서도 뭐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고수익이 되지만 조금은 불안정한 사업가 또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네. 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투자 이 두 개를 곱셈 법칙으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이 한다 그 말이다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한 단계를 잘하면 작은 부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네. 더 큰 부자가 되려면 이 두 개가 곱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 친구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고깃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건물에서 고깃집을 하고 싶다. 이게 네. 좀 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깃집을 하면서 내가 사업 혹은 자영업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자영업이지만 이걸 확장시키면 프랜차이즈를 낸다든지 이러면 사업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깃집을 내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내서 자산 증식을 보는 게 훨씬 이득이 되죠.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러면 부자 되는 테크트리 4단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은 봉급자 내지는 자영업자, 전문직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작은 사업이나 작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월급 받아서 사업을 해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저 친한 좀 뭐 네.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봉급자를 하면서 바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내가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어. 저는 투자를 하다가 사업으로 넘어왔고 요 단계가 됐죠. 네. 근데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놓고 이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도 이게 기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 케이스도 좋고 B 케이스도 좋은데 결국에는 요 투자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단계가 가장 빨리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안정적이죠.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사업을 통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를 하잖아요. 네. 재테크 강의를 하죠. 그러면 제가 대략 그냥 계산하기 쉽게 월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월 500을 버니까 1년이면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0으로. 네. 그냥 추가로 생긴 강의 수익으로 월 200을 번다. 네. 그래야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1년에 그러면 2,400만 원 버네요. 그러면 5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2억 4천을 벌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기에 강의를 했을 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죠. 강사님이 투자를 잘 하시는데 뭐 한 200 정도 버는 왜 교육을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뭐 강의를 하느냐. 네. 근데 그게 아니다. 5% 이자를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이면 네. 매달 200만 원씩 내가 이자를 더 납입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2억 4천을 빌렸을 때 5%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네. 네. 그러면 한 4억 8천을 빌렸을 때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네요. 그럼 5억을 빌려서 200을 납입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맞죠? 쉽게 말해서 이게 그러면 나는 이자 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뭐 2억 4천이든 4억 8천이 네.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2배가 됐다. 그러면 빌린 돈을 갚으면 되고 그렇죠. 나는 추가로 2억 4천 혹은 4억 8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00을 벌어서 1년 동안 쌓아간다가 아니고 이거를 다시 나는 투자의 씨앗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와 사업을 병행해야지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의 법칙으로 그렇죠. 훨씬 증식된다. 네. 그리고 아시는 또 이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네. 우리 사장님이 땅을 샀다, 평택에. 네. 땅을 샀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1년 반 전에 평당 2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평당 400만 원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이제 그거는 너의 일이고 그 너의 대표님의 일은 그거다. 예, 그래서 땅을 사놔야 재테크적으로도 자산 증식적으로도 올라가지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사업체를 하려면 거기에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또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의 객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월세를 주느니 내가 이자를 내는 게 사업자들은 더 저리에 대출이 되거든요. 네, 좋죠. 그러니까 사업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이 불안할 때는 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사업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더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표면 나도 땅 살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삼촌도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6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한 40년 정도를 월세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다, 맞죠? 네, 조카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똑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땅 부자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땅을 보고 다니니까 조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부동산 수업을 하고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뒤풀이까지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0년 동안 사업을 했대요. 3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자기는 사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어왔는데 마지막에
2, 3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 남는 게 없대. 근데 이제 자기 친구분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잘 안 됐대요. 근데 공장을 사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팔았는데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다시 종잣돈이 돼서 또 네. 공장을 샀어. 네. 그래서 또 했는데 또 망했는데 또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이 다음번에는 공장을 사서 네. 자기가 사업을 안 하고 사업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는 거예요. 투자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은. 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땅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안정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평택에 땅을 샀댔죠. 네. 근데 평당 200만 원인데 만약에 20억치를 샀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산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 90%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금리도 더 쌉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실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라. 그렇죠. 그런 취지. 예. 그러면 평당 200 주고 샀지만 1년 반 만에 이게 400이 됐어요. 근데 200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냐? 네. 80% 대출을 받았다면 나는 평당 4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20%는 자기 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서 굴려서 현금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또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를 주면 내가 임대료를 받으면 10%가 다시 보증금이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그 투자금 없이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돈이 종잣돈이 크지 않은데 뭐 공장, 창고 이렇게 사업 용지 이런 거 보면 뭐 10억대, 20억대, 40억대, 50억대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로지 내가 사업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과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훨씬 시야가 넓어지겠죠.